남편 죽이고 200억 챙긴 년이래. 조문객들의 말이 칼처럼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욕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박 회장이 관 곁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들이 아직 여기 누워 있는데 너는 벌써 돈부터 챙긴다고? 탁! 주먹이 탁자를 치자 영정사진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악마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와 한결이가 앞으로 살려면 그녀의 변명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200억을 들고 사라진 것이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년 전 박재민이 회사 건물 옥상에서 추락사한 당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재민아, 우리 재민아, 눈 좀 떠봐라. 아빠 왔다 제발. 비서 차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회장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부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리는 손끝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미소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며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나? 200억 원의 보험금입니다. 벌써 은행에 연락했다고. 박 회장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아직 하루도 안 지났다. 내 아들이 아직 여기 누워 있는데 그걸 벌써? 장례식장 복도에서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르고 돈부터 챙긴다더라. 아이고, 요즘 며느리란 것들은 그래. 정이 없어. 2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걸 혼자서.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미소를 향했습니다. 미소는 어린 한결의 손을 꼭 붙잡고 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아무것도 아니야. 한결아, 그냥 너만 보면 돼. 하지만 미소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미소, 짧고 굵은 부름. 미소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내 아들이 죽자마자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바빴나? 미소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니면 뭔가? 말해봐라. 한결이 놀라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저와 한결이가 앞으로 살려면 재민이가 남긴 걸. 한결이? 그 아이를 핑계대지 마. 200억이면 내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지. 그 순간 미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고리 안쪽에 남편 휴대폰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은행. 고객님 명의로 200억 원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미소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기뻐서. 우리 한결이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밤, 한결아. 일어나야 해. 엄마 왜? 우리 여행 가자. 아빠가 우리를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곧바로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결은 잠든 채 엄마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소가 남편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죠. 미소야. 200억을 가지고 한결이와 떠나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 한결이를 반드시 지켜. 미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아이 꼭 지킬게. 박 회장은 며느리와 손자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
반드시 찾아내겠다. 탐정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회장님.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 200억 들고 도망간 그 여자 반드시 잡아와. 박 회장의 눈에 피눈물이 맺혔습니다. 춘천의 허름한 원룸. 미소는 중국집 만리장성에 취직했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한결은 새로운 곳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새 집? 응, 조금 좁아도 우리 집이야. 근데 아빠는 언제 와? 미소의 심장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시잖아. 항상 함께 있어. 한결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미소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영정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너 원통하게 한 그 여자 반드시 잡아서 내 옆에 무릎 꿇리겠다.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엔 한결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첫 겨울, 한결은 열이 올랐고 미소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감기입니다. 약 드세요. 진료비를 계산하며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병원비도,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수 없는 사람, 미소였습니다. 박 회장이 고용한 첫 번째 탐정은 3개월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한결이는 어떻게? 분노와 그리움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 회장은 더욱 실력 있는 탐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서 차부장이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운영하는 정의법무법인이 실종자 추적에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가? 예, 검찰 출신이고 여러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김도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도연은 박 회장의 의뢰를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 전 박재민과 관련된 기업비리 사건을 자신이 다뤘던 기억이 떠올랐죠. 며느리와 손자를 찾아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내 소중한 것들 다 갖고 갔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재민 씨가 생전에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김도연은 과거 사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박재민이 죽기 전 자신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었죠. 당시 바빠서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춘천에서 미소는 중국집 동료들과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고향이 어디세요? 동료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서울이요. 서울 어디? 저도 서울 출신인데. 그냥 강남 쪽이요. 미소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순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한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엄마는 뭘 하시는 분이야? 담임 선생님이 한결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해요. 아빠는? 한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에 계세요. 선생님은 한결의 가정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였죠. 어느 날 밤 미소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죠. 200억이 보험금이 아니야. 미소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 조각에서 라이벌 기업의 함정이라는 글귀를 발견했었거든요. 또 다른 메모에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소는 사건의 진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김도연은 체계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소의 과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죠. 춘천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사용했네. 김도연은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정보와 하이패스 기록도 종합했죠. 수색 범위를 춘천으로 좁혀야겠어. 김도연의 수사망이 점점 춘천 지역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춘천 시내 곳곳에서 수상한 남자가 사진을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김도연이 상인들에게 미소와 한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몇몇 상인들은 낯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미소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학용품비가 얼마나 나왔지? 미소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집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죠.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야겠어. 미소는 몸이 힘들어도 한결을 위해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부장이 알렸지만 박 회장은 손자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지금 몇 살이지? 12살입니다. 벌써 그렇게 컸나?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비서진들은 회장의 변화된 모습에 우려를 표했죠. 어느 날 미소는 중국집에서 일하던 중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대기업 박 회장이 며느리와 손자 찾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직도 우리를 찾고 있어.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이사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김도연의 수사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춘천 지역 곳곳에 이미소와 한결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살해금을 드립니다. 전단지를 본 시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미소는 전단지를 보고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소를 본 사장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전단지 속 사람이랑 닮았는데? 편의점 사장은 신고를 고려했습니다. 현상금도 있고. 미소는 편의점 사장의 시선을 느끼고 불안해했습니다.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미소는 야간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결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이 전단지에 나왔어. 한결이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봤어. 우리가 나쁜 사람이래. 미소는 한결을 꼭 안았습니다. 한결아,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 거야? 미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춘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미소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한결아, 또 이사 가야 해. 왜 자꾸 이사 가야 해? 여기가 좋은데. 한결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곧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미소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야반도주 준비를 마친 미소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죠. 다음 날 새벽 미소는 한결과 함께 춘천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중국집 만리장성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미소 씨 맞으시죠? 김도연이 미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누구세요? 김도연입니다. 박 회장님이 보내셨어요.
미소는 한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박 회장님이 손자를 그리워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안 돼요. 절대 안 가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집 김 사장이 소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소는 김도연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김도연은 미소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200억을 가진 사람치고는 너무나 궁핍해 보였죠. 낡은 옷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해. 김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결의 해맑은 모습도 뭔가 석연치 않았죠. 미소는 한결과 함께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왜 우리를 쫓아와? 모르겠어. 그냥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김도연은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또 따라온 것이죠. 결국 미소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붙잡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미소와 김도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 다니세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몰라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200억이 정말 보험금인가요?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한결이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김도연은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김도연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한결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5년 전 박재민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당시 제출된 서류들에서 위조 흔적을 발견했던 기억이 났죠.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군요. 김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소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0억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해독해 주세요. 김도연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파일들이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었죠. 이 정도 암호화는 보통 일이 아니네요. 터미널 경비원들이 소란을 제지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도연이 경비원들을 막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죠. 김도연은 미소와 한결을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한결이 엄마와 김도연의 대화를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미소는 아들을 달래면서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결아, 괜찮아. 이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김도연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차를 몰고 시내를 벗어나 산속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사장은 김도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도연아, 이분들은 잠시 쉬어가야 할 사정이 있어서요. 펜션 사장은 사정을 묻지 않고 모자를 받아줬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그날 밤 김도연은 박재민의 휴대폰을 분석했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열어봤죠. 이건 대기업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야.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파일 속에는 거대한 음모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이벌 기업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들이었죠. 박재민 씨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다니. 김도연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미소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이 사람이 진실을 알고 나서도 우리 편에 서줄까? 미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결은 새로운 환경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여기 예쁘다.
그래, 한결아. 김도연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 한결의 순수한 말에 미소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김도연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억이 보험금이 아니라 라이벌 기업의 비자금이었어. 김도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재민이 이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도망가라고 했군. 김도연은 미소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박 회장이 춘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펜션 사장이 급히 김도연에게 연락했죠. 도연아, 큰일 났어. 무서운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 김도연은 미소와 한결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미소는 또다시 도망가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곧 끝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도연의 말에 미소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도연은 박재민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5년 전 라이벌 기업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거대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죠. 이미소 씨, 이것 좀 보세요. 김도연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분이 마지막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미소는 김도연에게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털어놨습니다. 200억을 가지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한결이를 지키라고.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희생자일 뿐이에요. 김도연은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대기업 비리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박재민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혼자서는 안 돼요. 김도연이 미소에게 제안했습니다.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결은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김도연 아저씨, 여기 산에 다람쥐 있어요? 그럼 많이 있지. 나중에 보여줄게. 한결은 김도연이 자신과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김도연이 연락을 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저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차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김도연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뭐라고?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직접 춘천으로 내려간다. 보안팀장을 데려와. 박 회장은 며느리와 손자를 강제로라도 데려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도연은 미소를 도우면서도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박 회장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소는 김도연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결의 안전이 걱정됐죠. 한결이만큼은 다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김도연은 자신의 컴퓨터 전문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와서 설명할게. 부탁이야. 1시간 후 컴퓨터 전문가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이 휴대폰을 정밀 분석해줘. 삭제된 파일들도 복구해야 해. 알았어. 시간 좀 걸릴 거야. 전문가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박재민의 휴대폰을 분석했습니다. 몇 시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삭제된 파일에서 통화 녹음이 발견됐어. 김도연과 미소는 긴장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박재민과 라이벌 기업 임원들의 대화였죠. 박 과장님, 200억은 받으셨죠? 이게 무슨 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하세요. 아버님 회사를 위해서라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비리는 폭로되어야 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남편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네요. 김도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5년 전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박재민이 접촉했던 내부 고발자들의 명단을 확보했죠. 이상해요. 이 사람들 중 몇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김도연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요. 미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그때 펜션 사장이 급히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박 회장이 춘천에 도착했어. 보안팀까지 데리고 왔대. 김도연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어디로요? 제 고향집이요. 시골이라 찾기 어려울 거예요. 김도연은 미소와 한결을 자신의 시골 고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도연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니? 잠시 피해 있어야 할 사정이 있어요. 그럼 편하게 쉬어요. 밥도 해드릴게요. 김도연의 어머니는 미소와 한결을 따뜻하게 보살펴줬습니다. 미소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김도연의 어머니가 미소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결은 할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도연은 본격적인 진실 추적에 나섰습니다. 박재민이 남긴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라이벌 기업의 회계장부까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200억이 실제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증거였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도연이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영웅이었어요. 진실을 폭로하려다가 미소는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죠.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그랬는지. 미소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도연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박재민 씨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미소도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결을 위해서라도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죠. 저도 함께 할게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그날 밤 김도연의 어머니가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한결 엄마 힘내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악은 없어. 미소는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이틀 후 김도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5년 전 박재민이 라이벌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억이 비자금 은닉을 위한 미끼였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이미소 씨, 이것 좀 보세요. 김도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이 이를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미소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새로운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박재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아버지, 저는 200억을 가지고 도망가는 배신자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회사를 지킬 수 있어요.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가 스스로 배신자가 된 거구나. 김도연은 박재민의 녹음 파일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라이벌 기업 임원들이 박재민을 제거하기로 결정하는 대화였죠. 박재민이 계속 버티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어떻게 할까요? 사고로 처리하자. 깔끔하게.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복구된 파일에서 박재민이 죽기 전날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미소야, 미안하다. 200억을 훔친 배신자로 죽더라도 아버지와 한결이를 지키겠다. 나를 용서해다오.
미소는 남편이 자신에게 200억과 함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미소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5년간 품어온 의문이 풀린 것이죠. 김도연은 라이벌 기업의 회계장부를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200억이 실제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객관적 증거예요. 김도연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김도연과 미소는 함께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박재민 살인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죠. 검찰 수사관은 김도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즉시 라이벌 기업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김도연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저놈이 감히 나를 속였어. 박 회장은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 손자 양육권 소송을 준비해라. 차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언론에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죠. 한결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괜찮을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김도연이 미소를 격려했습니다. 김도연은 박재민이 남긴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5년 전 사건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회사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사고 현장이었죠. CCTV 복원이 가능할까요? 5년 전 자료라 어렵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재민 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CCTV에는 박재민과 함께 올라간 또 다른 인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라이벌 기업 직원이에요. 김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옥상 추락 사고가 조작된 것이 틀림없었죠. 라이벌 기업 측에서 김도연과 미소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죠. 김도연 변호사님, 이 일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김도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라이벌 기업의 청부업자들이 김도연의 고향집까지 추적해왔습니다. 위험해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해요. 김도연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살인 사건과 관련된 증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김도연의 고향집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마침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5년간 배신자라는 누명을 썼지만 이제 남편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김도연이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낼 수 있어요. 한결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영웅이었어요? 그래, 한결아.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거야.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죠. 김도연의 어머니도 미소를 응원했습니다. 딸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힘내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미소는 김도연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미소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5년간 짊어져 온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죠. 김도연도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박재민 씨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박 회장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서 미소가 일하던 중국집에 압력을 가한 것이죠.
김 사장님 전화 받으셨죠? 박 회장의 측근이 중국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미소라는 여자를 당장 해고하세요. 김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소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집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죠. 왜 갑자기 저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김 사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박 회장은 법원에 손자 한결의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느리는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죠. 박 회장의 법무팀은 치밀하게 준비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소의 과거 5년간 불안정한 거주지 이동 기록들이었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미소는 갑작스러운 실직과 양육권 소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한결이 양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미소가 김도연에게 털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도연이 위로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춘천의 중국집 동료들마저 박 회장의 압력을 받아 미소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소 언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김순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소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됐습니다. 한결은 학교에서 할아버지와 엄마가 법정에서 싸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결아, 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소송 걸었다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결은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와 우리가 싸워야 해? 한결아. 미소는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박 회장의 법적 공세에 맞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김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자본력 차이로는 박 회장은 사설 보안업체까지 동원했습니다. 미소와 한결의 은신처를 완전히 포위해라. 보안팀장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200억을 훔쳐 달아난 며느리라는 프레임이 확산됐습니다. 박 회장의 며느리가 거액을 가지고 도망쳤다는데요.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미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버린 며느리.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200억이면 나라도 도망갔을 듯. 미소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정신적으로 극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봐요. 미소가 절망했습니다. 한결이에게 미안해요. 쟤 때문에. 미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한결은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엄마, 내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지? 아니야, 한결아. 그럼 나 할아버지에게 가면 안 돼? 한결의 말에 미소는 놀랐습니다. 한결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김도연마저 박 회장 측의 압력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의뢰인 배신 혐의입니다. 김도연의 법무법인 직원들도 박 회장의 압력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위협받고 있어요. 김도연은 사무실 임대료마저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김도연이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양육권 소송 1차 심리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죠. 피고인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2차 심리에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미소는 한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말 한결이를 빼앗길까봐. 그날 밤 한결이 미소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소는 더 이상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결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어떻게요? 할아버지에게 진실을 말씀드릴 거야. 미소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직접 박 회장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어. 미소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결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죠. 김도연도 미소를 지지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은 더욱 혹독할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과연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양육권 소송 패소 다음 날 미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결을 김도연에게 맡기고 홀로 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아, 엄마가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올게. 엄마,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를 믿어줘. 미소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회장의 저택 앞에 도착한 미소는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박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약속 있으세요? 이미소입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5년간 찾던 그 며느리가 스스로 나타난 것이죠.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소는 경비원들의 제지를 뚫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감히 여기까지 와?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5년 동안 도망 다니더니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미소는 가방에서 박재민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그게 뭔데? 박 회장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미소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박재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200억은 아버지를 위한 방패였어요.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민이는 아버지와 한결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배신자가 된 거예요.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박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음성이 계속 들렸거든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200억을 가지고 사라지는 배신자 역할을 제가 맡겠습니다. 박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소는 차근차근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재민이는 라이벌 기업의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버님 회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간 거예요. 박 회장은 아들이 남긴 또 다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한결이의 미래를 위해 제가 악역을 맡겠습니다. 재민아, 내가 몰랐구나. 박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5년간 품어온 분노와 복수심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이 미웠죠. 내가 뭘 한 거야? 박 회장이 자책했습니다. 미소가 김도연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박 회장은 증거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범을 향한 분노였죠. 진범을 찾아서 복수하겠다. 박 회장이 다짐했습니다. 미소는 박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내가 미안하다. 박 회장도 미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괴롭혔어.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죠. 박 회장은 즉시 양육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송을 철회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공개 사과하겠어. 박 회장은 미소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아들의 명예를 되찾자. 예, 아버님. 뜻밖의 동맹이 성사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것이죠. 미소와 박 회장은 김도현과 함께 만났습니다. 라이벌 기업의 비리를 폭로할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합시다. 김도현이 제안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고라도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겠어. 박 회장이 다짐했습니다. 최고의 법무팀을 꾸려서 반격하자. 한결이 할아버지와 엄마가 화해한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한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박 회장이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너와 엄마를 지켜주겠어. 박 회장의 약속에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마침내 남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박재민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연도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진실의 힘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은 세 사람은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일주일 후 미소와 박 회장, 김도연이 함께 나선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진실이 공개될 순간이었죠. 박재민 살인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겠습니다. 김도연이 마이크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5년 전 박재민 씨는 라이벌 기업의 조직적 살인 음모에 희생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5년간 며느리를 오해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영웅이었습니다. 미소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억은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였어요. 저는 배신자가 아니라 남편의 유언을 지킨 것뿐입니다. 기자회견 후 라이벌 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라이벌 기업을 급습했습니다. 언론은 5년 전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박재민, 가족을 지킨 진정한 영웅. 신문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소, 5년간의 누명버섯. 여론도 완전히 반전됐죠. 미안해요, 이미소 씨. 우리가 오해했네요. 온라인 댓글들이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라이벌 기업의 조직적 살인 음모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주모자들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박재민 씨의 억울한 죽음이 완전히 규명됐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박재민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모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소는 5년 만에 떳떳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한결이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박 회장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삶이 시작됐죠. 김도연은 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언론이 김도연을 조명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법무팀 고문직을 제안하셨어요. 김도연이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은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아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는 가족을 지킨 영웅이라고요. 박 회장이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정말 멋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랑 엄마도 아빠를 위해 나쁜 사람들과 싸웠어요. 온 가족이 모인 추모식에서 미소는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